반갑습니다. 형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제 수TV 생방송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생방송 보신 형님들은 추천과 즐겨찾기 유튜브로 보시게 될 분들도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대 주간 경기들은 제가 또 유튜브에 미리 녹화해서 올려놓은 거 있거든요. 오늘 남미랑 유럽 해가지고 총 15경기 분석해서 올려놨는데 좀 길지만은 그래도 뭐 도움 될 테니까 제 나름대로 이제 국대 주간도 데이터베이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많이 좀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경기 샬롯 대 뉴욕 경기인데요. 일단 샬롯에서는 오늘 별다른 주전 결장은 많이 없을 것 같아요. 라멜로나 브리치스가 전부 다 뭐 뛸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미리 나와가지고 샬롯이 뭐 다른 날보다는 조금 경쟁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 봐주시고 뭐 뉴욕 닉스는 여전히 브런슨이 못 나와요. 부상의 여파로 발목이 지난 레이커스전에 다쳐가지고 계속 못 나오고 있는데 사실 그런 와중에도 맥브라이드가 본인의 역할을 한다든지 뭐 하트가 3쿼터 만에 트리플 더블 하고 미카엘 괜찮고 뭐 이럴 때가 있는데 이게 타운스가 직전 경기 때 살짝 부상이 있었거든요. 손 쪽에 부상이 있어가지고 라커룸도 갔다 왔는데 그래서 내일 경기에 얼마나 여파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뉴욕도 이게 마감되는 경기에서 타운스의 결장 같은 것들 확실히 모르는데 어쨌든 뉴욕이 뭐 100%는 아닐 것 같다. 브런슨이 없는 것도 그렇고요. 일단 맞대결 상으로는 뉴욕이 샬롯한테 6연승을 달리고 있긴 한데 그 와중에 좀 언더게임이 많긴 했었거든요. 222.5 기준으로는 올 시즌에 이제 뉴욕이 12월 달에 그때는 한창 좀 오바팀일 때인데 그때 한번 125점 박으면서 대승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 말고는 딱히 뭐 도움이 될 만한 전적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고 그전에도 한번 11월 달에 뉴욕이 이제 원정에서 한 점 차로 98대 99 똥줄승을 거둔 적이 있긴 했었습니다. 글쎄 샬롯이 사실은 뭐 라멜로나 브리치스가 뛴다고 해가지고 얘네를 엄청 뭐 믿을만 하지는 않아요. 그래도 어쨌든 브리치스가 계속 지구 후반기에는 좋은 컨디션에 있다는 거 그리고 라멜로도 얼마 전에 부상 뭐 여파도 있지만 한번 잘한 적이 있긴 했었습니다. 이게 요즘에 라멜로가 잘하는 날보다는 못하는 날이 너무 많아요. 내일도 그래서 라멜로가 얼마나 해줄지 앞에 뭐 미칼같이 좋은 수비수가 붙으면 어떨지 그런 것들이 궁금한데 일단은 뭐 샬롯은 그래도 가용 인원 자체는 그렇게 뭐 모자란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뉴욕 닉스가 이제 백투백인데 얘네는 백투백일 때 5승 5패예요. 동부에서 지금 3위 치고는 백투백 성적이 안 좋은 편입니다. 그리고 매번 이제 백투백일 때 얘네들이 점수는 많이 나. 질 때 지더라도 점수는 많이 내고 백투백 경기 결과가 그냥 반반이었던 그런 셈인데 최근에는 백투백일 때도 사실 오바복이 그렇게 편한 팀까지는 아니에요. 뉴욕 닉스의 최근 백투백 한번 바라보면은 전날에 레이커스를 하고 다음날 바로 클리퍼스랑 붙었었는데 그 전날에 연장 승부해갖고 브런슨을 잃은 날이죠. 그 다음날 이제 10점 차로 95점밖에 못 내고 패배를 한다든지 시카고랑 하고 클리블랜드한테 105점 내고 142실점으로 패배를 했습니다. 뉴욕 닉스가 이런 식으로 백투백일 때 오바 나가지고 패배한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리고 전반기 막바지 때 인디애나랑 하고 다음날 애틀랜타랑 연장까지 가가지고 오바 나갖고 이기는 이런 것들이 있어서 글쎄 뉴욕 닉스는 원래 백투백일 때 오바가 많다. 이게 그 전에 한 2경기 때는 적용이 되다가 가장 최근 백투백이었던 클리퍼스전에서는 되게 점수가 안 났죠. 이거는 클리퍼스가 뭐 좋은 팀인 것도 있고 수비가 좋은 팀인 것도 있고요. 근데 과연 지금 샬럿이 이렇게 클리퍼스만큼 수비를 잘 해낼 수 있는 팀이냐? 그거는 아니라고 보긴 한데 뉴욕 닉스의 이런 백투백일 때 오바가 많이 난 점 그런 것들이 샬럿한테도 유효할 것이냐 그런 게 관건인 것 같아요. 샬럿은 근데 지금 얘네가 오바가 나려면은 3점이 개 터지는 거 말고는 저는 방안이 없다고 생각되거든요. 뉴욕도 요즘에는 확연하게 좀 언더팀의 모양새가 많이 느껴지기도 하고 여기 있는 것처럼 뉴욕 닉스도 공격은 진짜 안 돼. 대신에 수비는 좀 잘 통제가 되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도 오늘 샌안토니오한테 많이 좀 물거품이 됐었습니다. 뉴욕 닉스 오늘 경기력이 되게 안 좋았었는데 저도 뭐 왜 안 좋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요즘에 뭐 미카엘 브리치스가 우리 팀 벤치가 좀 많이 올라오고 애들도 복귀했으니까 이 벤치의 출전 시간을 늘려야 된다 이런 것들 좀 요청했다고 하는데 벤치를 돌리라면은 괜찮게 돌릴 수 있는 팀이긴 한데 이거는 감독의 성향이 좀 빡세죠. 과연 내일은 이제 백투백이라서 뉴욕도 오늘 좀 체력 소모가 있긴 할 텐데 일단은 현재로서는 양 팀 다 좋지 않은 분위기에 있다고 봐야 된다.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건 샬롯의 프렌 생각 중이긴 한데 개인적으로는 뉴욕 닉스가 백투백일 때 그리 좋지만 않았다는 거 이거는 샬럿을 별로 좋게 볼 팀이 아닌데도 불구를 하고 저는 샬럿의 7.5면은 프렌을 좀 바라보고 싶긴 하거든요. 그냥 이거는 뭐 찍기야 사실은 좀 찍기로 백투백일 때 뉴욕이 그렇게 좋은 팀은 아니다. 그냥 그런 거에 주목을 해보고 싶네요. 원래부터 선수들을 많이 갈아 쓰는 팀이기 때문에 백투백일 때 안 좋을 수밖에 없다고 보고 언더오버가 문제인데 뉴욕이 백투백일 때 오바세가 짙은 팀이긴 하다. 근데 이게 샬럿한테도 적용이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222.5면 그게 높은 기준점은 아니어가지고 뭐 내일 샬롯에서 뭐 브리치스도 뛰고 라멜로도 뛰고 한다면은 글쎄 뭐 어느 정도 좀 같이 이렇게 좀 빠른 속도로 맞춰가면 오바가 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쉽지 않네요. 그냥 저는 뭐 언더 생각 중이긴 한데 이것도 별로 좋은 선택지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어려운 경기 같습니다 예측하기에.
자, 다음 인디애나 대 브루클린 경기가 있는데 오늘 인디애나가 백투백이죠. 얘네들도 오늘 백투백 팀들이 되게 많은데요. 자, 근데 인디애나는 좀 백투백일 때 안 좋은 면모가 많이 보이는 팀이긴 합니다. 자, 이제 얼마 전에 한번 미러키와 백투백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엄청 뒤지다가 마지막에 쫓아간 거예요. 이것도 점수 차는 7점 차였지만은 사실 내용은 인디애나가 좋지가 못했다. 또 한 번 이제 미러키와 백투백이 있었는데 이때는 백투백 때 승리를 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되게 쉽지 않은 경기였었죠. 덴버 상대로 백투백일 때 패배를 했다. 이때는 덴버의 플레이가 워낙 잘 된 날이에요. 그리고 그전에도 전반기 막바지 때 워싱턴과 백투백일 때 겨우겨우 이제 연장에서 승리를 했던 것들. 그전에 뭐 포틀한테도 무난하게 패배하기도 하고 인디애나는 저는 백투백일 때 그렇게 좋은 팀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물론 얘네들도 요즘 조금 상태가 괜찮아진 건 있고 아예 싹 다 빠졌는데 벤치 자원이 힘을 내준다든지 그런 적은 있기는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인디애나를 그렇게 막 높이 보는 팀까지는 아닙니다. 그리고 백투백일 때 늘 약했다는 점들 이런 것들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브루클린 얘기를 해보면은 얼마 전에 막 보스턴이랑도 2번이나 좀 잘 싸운 것들이 있긴 했었어요. 보스턴한테도 2번이나 연속으로 프렌을 했는데 최근에 이제 한 6경기 동안에는 3점이 리그에서 8등 수준으로 경기당 45개씩 쏘는데 꽤나 올라온 상황이긴 합니다. 사실 저는 브루클린이라는 팀이 이 3점에 대한 재능이 좀 모자란 팀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얘네는 원래 좀 인사이드에서 좀 비비는 게임들 그리고 오펜을 많이 따서 상대의 공격은 늦추고 브루클린이 야투를 잘 못 넣는 팀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더 많은 공격을 해. 근데 상대는 늦춰. 근데 본인들은 야투를 못 넣어.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게 똥게임으로 가는 거거든요. 언더게임으로. 저는 그런 것들에 주목을 했는데 요즘에는 그런 방식보다는 3점을 많이 택해가지고 저는 원래 브루클린이 3점에 대한 재능이 없으니까 3점은 비효율적인 선택이다. 그래갖고 브루클린이 좀 성적들이 안 좋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에는 나름대로 브루클린이 글쎄 뭐 애틀랜타한테 이긴 것도 그렇고 좀 선전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는 해요. 근데 그런 것들은 모두 다 3점이 잘 들어가야지 그 얘기가 대화가 좀 되는 거고 저는 보통 브루클린은 3점에 대한 재능이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마침 캠 토마스랑 캠 존슨 팀에서 득점을 많이 책임질 수 있는 3점도 꼴줄 수 있는 이런 친구들이 2명이나 빠진 것도 그렇고 내일도 브루클린이 아마 감독의 주문대로 3점을 많이 던지기는 던질 텐데 그게 과연 효율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나는 그래서 이거는 차라리 똥게임에 가까울 것 같다 이런 생각이고 물론 인디애나가 브루클린보다는 좋은 팀이고 또 이제 원정보다는 홈발이 있는 팀이다 그런 건 있는데 오늘도 이제 댈러스랑 되게 어려운 게임을 했습니다. 사실 좀 무난하게 갈 법 하다가 비벼지고 마지막에 뭐 역전당했다가 다시 또 뒤집고 이런 되게 치열한 경기를 한지라 인디애나도 저는 좀 불안해 보이긴 하거든요. 백투백 때 늘 안 좋았다든지 개인적으로는 브루클린의 프렌이라든지 그리고 언더 이런 식으로 공략을 해보고 싶네요. 그 인디애나는 생각보다 얘네들이 은근히 리바운드가 안 좋은 팀이에요. 저는 브루클린의 색깔, 많은 오펜시브 리바운드 이런 것들도 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은 됩니다. 인디애나가 한창 때만큼 요즘에 오바팀은 아니라는 것들 반대로 브루클린은 한창 때만큼 언더팀이 아니라는 거 그게 보이긴 한데 227이면은 저는 일단 인디애나의 컨디션이 좀 안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브루클린도 인디애나 본인들의 색깔로 좀 괴롭힐 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3점이 진짜 브루클린이 잘 들어가는 게 아니면은 더군다나 캠 토마스 캠 존슨이 없기 때문에 어지간해서는 저는 브루클린 프렌에다가 언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다음 세크라멘토 대 시카고 경기가 있는데 얘네 둘 다 또 백투백이에요. 자, 일단 세크라멘토는 백투백 대 4승 9패 성적이 좋지가 않아요. 세크라멘토가 백투백에서 지금 6연패라는 것들 이런 것들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내일도 뭐 이제 사보니스가 없고 라빈이 개인 사유로 빠졌었는데 내일 뭐 돌아올지 아직 몰라요. 그래서 세크가 라빈이나 사보니스가 없을 수가 있다. 물론 오늘은 얘네가 경기력이 꽤나 괜찮긴 했었어요. 그건 맞지만 백투백일 때 6연패라는 거 그런 것도 좀 거슬리는 것 같기도 하고 반대로 이제 시카고도 얘네들도 백투백일 때 2승 8패거든요. 백투백일 때 못하는 팀이기는 해. 근데 저는 그래도 시카고는 백투백일 때 막 엄청 막 쳐진다 그런 느낌은 잘 못 받긴 했었어요. 일단은 얘네가 후반기에는 백투백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전반기 마지막에 이렇게 디트로이트랑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이때도 뭐 128실점 해가지고 오바게 한번 났었고 그 전에 미네소타한테 127실점으로 패배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시카고는 백투백일 때 별로 보이는 게 많이는 없습니다. 그나마 요즘에 시카고가 이렇게 좀 수비 스탯이 좋게 찍힌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는 한데 여전히 뭐 멤버 상으로 시카고는 믿을만한 팀은 아니기는 해요. 글쎄 원래 론조볼이랑 기디가 같이 빠지면 마이너스 수치가 좀 컸는데 어쨌든 기디가 있기는 하죠. 기디도 지금 2, 3월달 들어서는 아주 좋은 시기를 보내고 있고 트레 존스나 뭐 제 콜린스 얘네들 다 괜찮아가지고 시카고는 오히려 최근 분위기 자체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얘네들도 오늘 뭐 피닉스한테 그냥 무난하게 한 10점 차 벌려져 있다가 이거를 뭐 쫓아간다든지 그래도 시카고는 좀 저력을 보여줬다고 생각이 들긴 들어요. 한창 안 좋을 때보다는 수비 스탯들이 많이 좋아졌다는 거 이런 것들이 눈에 들어오는데
개인적으로 그냥 세크라멘토가 백투백일 때 꾸준하게 6연패를 할 정도로 안 좋았다는 거, 그게 일단은 눈에 들어오는 것 같고, 라빈이나 사보니스가 없다. 특히 오늘은 또 3점이 잘 터지기도 하고 키오네스가 진짜 좋은 활약을 했거든요. 그런 좀 부수적인 요인들이 좀 작용을 했다고 생각이 돼서 저는 둘 다 이제 좀 정상 컨디션에서 붙으면은 일단은 시카고의 프렌을 좀 볼만한 것 같아. 이거는 저는 세크라멘토를 그렇게 신뢰하지 않는 상황이다. 매번 말하지만은 몽크, 라빈, 드로잔. 내일 뭐 라빈이 뛸지 모르지만 이 라인업은 사실 전부 다 온볼 플레이어고 시너지가 안 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차라리 그냥 어제처럼 그냥 키온 앨리스가 나오고 그런 게 낫다고 생각이 드는데, 사보니스가 없는 것도 거슬리기도 하고, 그냥 세크라멘토가 지금 최근에 이제 사보니스가 부상이 많았던 그 시기 동안에 페이스는 되게 느리게 찍히는데 그 이제 오펜시브 레이팅이나 디펜시브 레이팅이 전부 다 120이 넘어요. 많이 주고 받는다. 페이스는 느린데 공격도 은근하고 수비도 많이 잘 못한다.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냥 상대가 시카고라면은, 얘네도 요즘에 오바 색깔을 조금 읽긴 했는데 그래도 오바를 보는 게 편하다는 생각은 있습니다. 저는 뭐 시카고 프렌이나 오바 그렇게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골든스테이트 대 토론토 경기인데, 사실 이거는 토론토가 지금 야바위라고 생각이 돼요. 자, 얼마 전에 이제 토론토가 피닉스랑 경기를 했을 때 그날 89점밖에 못 내고 패배를 했는데, 사실 그 전까지는 토론토가 라인업이 뭐 AJ 로슨, 쉬드, 로든 막 이런 애들이 나올 때 뭐 센터도 뭐 캐스턴이 나온다든지 그런 식으로 토론토가 아예 요즘에는 이제 클러치 구간에 가더라도 아예 막 G리그로 도배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지려고 게임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G리그 플레이어들이 되게 열심히 뛰어. 그래서 얘네들의 색깔이 막 오바 색깔도 나오고 빠른 템포도 보이고 맹렬한 오펜시브 리바운드에다가 수비 좋고, 사실 수치가 되게 좋게 찍혔었어요, 토론토가. 근데 직전 경기 때 피닉스한테는 그냥 G리그급 애들이 많은 그런 한계들이 돋보였던 경기다. 어떻게 보면 그냥 토론토의 한계가 보인 셈이죠, 직전 경기 때. 그래서 그런 경기가 가장 최근에 있다 보니까 토론토도 이런 진짜 지려고 G리그 애들을 많이 내보는데 걔네들이 선전을 하다가 결국엔 그 한계가 바로 직전 경기 때 돋보였다. 마침 오늘 상대가 골든스테이트. 저는 매번 얘네들을 의심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 결과가 아마 저번에 이제 덴버한테 패배를 했던, 요키치가 없는데도 패배를 했던 그런 걸로 귀결이 됐다고 생각이 되는데, 물론 골스가 지금 후반기에 클리블랜드랑 거의 성적이 비슷할 거예요. 그 정도로 후반기에 잘 나가고 있지만은 브루클린이랑 똥게임, 샬럿이랑 똥게임 막 이런 것도 있어서 골스를 아주 막 확고하게 좋게 보기는 어려웠었는데, 어쨌든 얘네들도 바로 이제 미러키한테 크게 이제 좀 선전을 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있는지라 여전히 골스는 좋은 구간에 있다고 봐야 됩니다. 딱 단적으로 골스는 후반기에 넬 레이팅이 전체 1등이다. 오펜시브 레이팅 2등, 디펜시브 레이팅 1등, 이런 식으로 그냥 각종 지표에서 골스는 아주 좋게 찍히고 있거든요. 기본빵이 수비가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높게 볼만하다. 그냥 저는 골스는 기본적인 수비빵이 좋다. 그래서 요즘에 이게 골스의 모습을 보면은 오바 찍기가 어렵긴 한데, 저는 일단 226.5 그렇게 높은 기준점은 아닌 것 같거든요. 이거는 토론토 때문에 예측이 정말 어렵습니다. 과연 내일은 토론토가 뭐 퀴클리나 지금 반즈, 퍼더 이런 기존 주전자들이 많이 껴있긴 한데, 여전히 뭐 딕이랑 바렛같이 수비는 안 되고 공격만 할 줄 아는 이런 애들이 많이 빠져 있잖아요. 이것도 오바를 보기엔 좋지 않다는 거기는 해요. 과연 내일은 토론토의 G리그급 애들이 얼마나 선전을 해줄 것인가. 그동안은 잘해오다가 가장 최근 경기에서 미천을 드러냈다.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저는 진짜 토론토가 야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개인적인 생각은 토론토 프렌의 언더거든요. 토론토 프렌은 그런 애들을 좀 선전할 거라고 보는 거야. 암만 생각해도 골스가 13.5까지 해주기에는 토론토가 꽤나 빡세서 운동 능력이라든지 투지 이런 게 돋보인다. 허슬도 좋고 그런 것들 때문에 토론토 프렌을 보는 건데, 골스가 조금만 터지면 무난하게 승리할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토론토 프렌에다가 뭐 언더 그런 쪽으로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토론토 때문에 분석이 너무 어렵네요. 한창 이제 토론토가 잘해오던 기간에는 G리그 플레이어들도 꽤나 잘하네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겠는데, 가장 지금 피닉스전에서 그냥 아예 한계를 보였다는 것들, 그런 것들 때문에 예측이 잘 안 되네요. 저는 토플에다가 언더, 그래도 토론토의 좋았던 모습들을 살짝은 더 좋게 보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으로 레이커스 대 미러키 경기 있는데, 자, 얘네들은 이제 얼마 전에 경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3월 14일이니까 얼마 안 됐죠. 자, 그 경기 때는 이제 106 대 126으로 미러키가 홈에서 20점 차로 대승을 거뒀어요. 자, 이날은 근데 레이커스가 또 결장이 되게 많았습니다. 돈지시나 리브스 공격을 해줄만한 애들이 전부 뛰었는데 얘네들이 45점, 28점, 특히 야투율도 굉장히 좋았단 말이에요. 대신에 이제 센터 자리가 헤이즈가 못 나오기도 하고, 뭐 알렉스 렌이나 뭐 콜로코 이런 애들 땜빵을 했지만 진짜 명확하게 헤이즈가 없는 게 많이 돋보였던 경기입니다. 이날 미러키에서는 뭐 쿤보가 24득점, 쿤보도 이때 야투율이 50%가 안 됐었거든요. 조금 아쉬웠다고 봐야 되고, 릴라드도 좋은 날이 아니었는데 그냥 벤치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벤치에서 게트주라든지 캐포주, 특히 이날 캐포주가 진짜 잘했거든요. 쿤보한테 상대가 더블템에 붙이니까 다른 애들한테 좀 공간이 많이 나는 그런 날이었는데, 미로키가 뭐 3점 같은 거 42.5%로 넣고 쿤보는 제어를 했지만은 쿤보한테 더블템에 붙인 그 반대 급부가 많이 노출이 됐다. 저는 그렇게 분석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경기 때는 레이커스가 이런 좀 헤이즈가 없었던 거, 수비가 평소보다 안 됐던 거, 그게 좀 크다고 보는데, 자, 어쨌든 요즘에 레이커스는 이 돈치치랑 립스가 같이 뛸 때는 공격이 꽤나 잘 돌아가죠. 팀에서 이제 좀 본인들의 좀 수치들도 괜찮은 편이고, 동료를 활용할 줄 아는, 뭐 유사시에는 이제 좀 본인들이 직접 다이어트 삥뜯기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를 해결하는 이런 두 명의 플레이메이커가 있다는 게 상당히 큰 플러스 요소긴 합니다. 여기다가 뭐 이제 옆에 크넥트라든지 DFS, 게이브 빈센트, 벤더벨트 이런 애들이 도와준다면은 좀 레이커스의 상태가 꽤나 괜찮게 좋게 보곤 있어요. 야, 이것도 미러키를 아주 막 낙관할 수는 없는 게 기본적으로 홈이나 원정 차이. 지난번엔 미러키가 홈이었는데 레이커스는 사실 얘네들도 홈보다는 원정에서 못하고 미러키도 홈보다는 원정에서 못하는 애들이거든요. 확연하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번엔 바뀐 겁니다. 레이커스가 홈으로 오고 미러키가 원정인데, 저는 그런 부분에서 레이커스가 지난번보다는 탄력을 받을 만하다고 봐요. 라인업상으로도 헤이즈가 복귀를 했다거나, 엄밀히 말하면 미러키도 얘네들 최근에 7경기 동안 지금 2승 5패거든요. 골스한테 부러져, 오크라한테 부러져, 강팀들 많아서 진 것도 있고, 엄밀히 말하면 레이커스 지금 서부 3위니까 상당히 잘하는 팀이라고 봐야 돼요. 르브론이 없어가지고 살짝 좀 김이 빠질 뻔 하다가 최근에 또 3연승으로 복구를 했다는 것들,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저는 레이커스는 좋은 구간에 있다고 봅니다. 미러키가 저번에 레이커스가 한창 4연패에 빠져 있을 때 그때 잡았던 거는 레이커스가 르브론이 빠져서 좀 흔들리는 구간, 그때 잡았던 거라고 봐야 되고, 이제는 좀 회복을 한 거, 그리고 또 홈이라는 거, 물론 레이커스가 얘네들이 백투백이기는 해요. 근데 백투백일 때 7승 3패야. 레이커스는 그동안 리그에서 가장 이제 백투백을 좀 적게 치는 팀이었었거든요. 유일하게 혼자 이제 백투백 횟수가 한 자릿수고 그렇는데, 어쨌든 두 자릿수가 이제 10경기가 되는데도 7승 3패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냥 저번에 딱 이제 미러키한테 고전했던 거는 쿤보를 막으려고 더블팀을 붙였다가 그게 이제 빈 공간이 많이 났던 거, 거기서 좀 갈렸다고 생각이 드는데, 내일 일단 뭐 헤이즈가 있는 것도 그렇고 저는 지금 헤이즈의 수비 효용성이 대단하다고 보거든요. 지난번처럼 알렉스 렌이나 콜로코가 나올 때보다 확연히 괜찮아질 거다. 그리고 지금 미러키가 얘네들이 또 이런 게 있어요. 자, 로페즈 말고 지금 센터진들이 포르티스나 심스, 벤치 센터들이 전부 다 결장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막 쿠즈마를 센터로 확연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임시 완편으로 때우고 있는데, 보통은 이렇게 되면은 벤치 구간에서 좀 이제 뛰는 농구를 할 수가 있는 셈이죠. 스몰 라인업을 돌릴 수밖에 없으니까. 그거는 오바에 직결되는 부분이다. 개인적으로는 이 경기는 뭐 225만원 오바 봐도 될 것 같고요. 그냥 레이커스가 백투백인데 미러키 정도의 TA를 만난다, 그것 때문에 빡세긴 한데, 저는 요즘에 레이커스의 위닝 멘탈리티, 그게 미러키보다 낫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려운 조건이지만은 저는 한번 레이커스의 플랜, 각 두 팀의 홈이나 원정 차이, 그런 것들도 고려를 해볼게요. 레이커스는 홈에서 28승 7패로 기록이 엄청 좋고요. 뭐 미러키도 홈에서 24승 12패인데 둘 다 원정은 오할이 안 됩니다. 그런 홈이나 원정 차이도 있기 때문에 한번 레이커스의 플랜에다가 오바,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